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해부학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도이가하마 유적이라는 일본에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적지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해안지대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의 시마네현이라는 현이 있습니다. 그 현에 에, 우리나라를 마주보는 바다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해 쪽을 마주보고 있는 해안지대 사구입니다. 모래밭에 존재하는 유적인데요. 이 유적지는 굉장히 일본에 가면은 유명한 유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적인데 그 유명한 정도에 비하면 한국에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적지가 교통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이름만 많이 듣고 있다가 마침 학회를 이 유적지에서 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 연구실이 학회 발표도 할 겸해서 이 유적지를 직접 방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도이가 하마 유적이라고 읽고요. 이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곳이 이제 도이가 하마 유적이 있는 유적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동해죠. 부산이 여기 있고 바로 맞은편입니다. 바로 맞은편이라서 요 지역이 바로 시마네현인데요. 시마네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에는 막번 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부가 있고 또 지방에는 수없이 많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300제후라고 하든가 일본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번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 정권이죠. 이런 지방 정권들이 이제 곳곳에 자리를 다 잡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요 지역에는 조슈번이 있었습니다. 조슈번은 여러분들 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사스마번이라는 번하고 함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를 쓰러뜨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일본의 정치, 군사 등 중추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메이지 유신 직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 수상도 바로 이 시마네현 과거 그 조상 바로 그 옛날 그 조슈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정치가들 중에서 유명한 또 관리들 중에서도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현에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현 출신으로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 사진이 쭉 붙어 있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대 일본 정치사 정치 군사사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도이가하마 유적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사에서 이 시대, 이걸 이제 우리가 조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야요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몽 시대는 쉽게 말하면은 수렵 채집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농경이 원시적인 농경이 존재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수렵 채집이 중심이 되는 시대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야요이 시대는 농경 중에서도 특히 도장 농경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몽 시대에서 야요이 시대로 넘어올 때 일본사는 굉장히 큰 격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여기는 지금 기원전 300년 요 조몽 시대에서 야유 시대로 넘어오는 요 경계를 기원전 300년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 조몽 시대에서 야유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가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시작 개시하는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야유의 시대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대륙 특히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야유의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몇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금속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도작 그러니까 논농사죠. 논농사가 시작되었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아주 고도의 대륙계 문물들이 많이 이 시기에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이제 한국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계통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사소한 이견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야외 시대라는 것은 시작한 그 개시기에 개시와 또 그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대륙 특히 한반도가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야요이 시대 개시기의 시대에 보시면 여기 도이가하마 유적이 있죠. 이 도이가하마 유적은 야요이 시대 유적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계통의 유적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도이가하마 유적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인골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발견된 유적이 대륙계 야요이인 쉽게 얘기해서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사람들의 인구를 거의 대표하는 유적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도 이 도이가마 유적은 실려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거의 뭐 송국리 유적 정도의 유명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흔히 일본사 특히 야요이 시대라든가 아니면 삼국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에 끼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우리 역사에서는 강조를 하잖아요.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본의 교과서, 역사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류학 학회의 일본 인류학 학회의 동향을 제가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야요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이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이 대륙계 야유인들이 열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사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 부분은 뭐 한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절대로 과장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또 있겠지만은 요 이중구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중구조 모델. 이중구조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대 일본인이 말하자면은 두 계통의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현대 일본인을 만들었다는 개념이에요. 가장 뚜렷한 차이는 조몽인 그 야요이 시대 이전부터 일본 열도에 살던 조몽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계통은 이 대륙에서 건너온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도레게 야요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 아시아 대륙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사에서 논농사를 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있던 조몽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옆으로 밀어내기도 하면서
일본 열도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이 현대 일본인은 바로 요 이전의 조몽인과 그 이후에 대륙에서 들어온 이 도르게 야요인의 혼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개념이 바로 이중구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기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 박물관, 일본의 여러 박물관을 가도 이 그림이 그대로 많이 붙어 있는 박물관들이 많고요. 또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도레게 야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조몽인입니다. 시계에게서 신장도 일단 이 도르게 야요인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몽인보다는 또 이 머리뼈의 모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뼈 계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두 집단이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인류학자들이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중구조 모델의 가장 그 뼈대를 이루는 관찰 소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요게 이제 큐슈입니다. 큐슈. 그러니까 여기가 대마도고 여기가 대마도고 요 지역이 이제 큐슈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 큐슈 안에도 이게 이제 과거에 요 점들 있잖아요. 빨간 점이라든가 요런 점들은 전부 다 과거에 인골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유적지인데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사람 인골의 특징에 의해서 구분을 하면은 그리고 또 신장이라든가 이런 면에 의해서 구분을 하면은 서로 다른 집단이 이 큐시 지역 안에서만 해도 크게 세 그룹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그룹들은 여기 보시면은 장신의 고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머리 높이가 높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장신의 고두가 바로 이제 한반도 계통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집단, 주변 집단하고 뚜렷이 구별되는 집단이 큐시의 요 지역에서 많이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이 도이가하마 유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가하마 유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에요. 일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일본 도이가하마 유적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마네 현이라는 데가 한국에서 접근할 때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는 어떻게 갔었냐면 이제 학회를 가야 되니까 큐슈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렌트를 해서 이 학회장까지 갔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뭐 기차라든가 뭐 버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여기는 자기 차 아니면 들어가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도 이렇게 뭐 고속도로라기보다 그냥 우리로 치면 국도 같은 데를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유적지 자체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고 여기 지금 요게 이제 바로 그 인골이 발견된 곳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무덤처럼 덮어놨는데 실제로는 요 지역이 전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모래사장. 모래사장이라 가지고 이 모래사장 있는 데서 이제 과거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무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중 조사를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한 것인데 이 안은 지금 무덤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이라서 내부를 들어가면은 당시에 인골이라든가 이런 레플리카 그리고 전시물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에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전시관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전시관 내부를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런 하나하나 다 인골들이잖아요. 이렇게 뼈를 이렇게 흩어놨는데 당시 이제 발굴되는 그대로 이제 배열을 해놓은 것이고 요거는 이제 석관이 되겠습니다. 석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이 뼈 자체가 배열된 거는 이제 발굴 당시인데 물론 이 뼈는 이제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다 리플리카들이고요.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서울시청에 이 지하에 가면은 그 조선시대 유적 가지고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민청이라는 데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그 유적 발굴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안을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이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골도 있고, 요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관입니다. 석관. 이 석관 내부에도 이제 인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인골들 중에는 요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경우인데, 요게 뭐냐면 여기 다 화살대입니다. 화살대. 그래서 이 인골의 경우에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요. 발견되었을 때 이 안에서 화살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그 화살을 맞은 위치에 준해서 이 화살대 자체가 발견이 된 건 아니고요. 발굴할 때. 이 끝에서 이제 화살촉이 나오니까 이렇게 꽂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죠. 굉장히 여러 개의 화살대를 맞아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인데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전사다, 영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은 건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화살을 몸에 맞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지금 뭐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전사계급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람은 전사로서 전장에서 나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물론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되도록이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현장에서는 이제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사 중에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박물관에서 기술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석관 내부가 되겠고요. 그 이제 현장에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은 가장 통설이고 지금도 통하는 통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큐슈죠. 여기가 여기가 큐슈고 여기 이제 대마도 이쪽이 이제 한반도죠. 여기 제주도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 인구를 가지고 발굴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이쪽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남쪽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크게 세 개 통이 이렇게 갈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 이게 이제 대륙계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도이가하마 이 유적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직접 이주를 해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 도이가하마 박물관에 지금도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걸려 있는 그림인데,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보시면 같은 이제 박물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 2300년 전,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죠. 야요이 시대에 대륙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시마네 현에 있는 도이가하마 유적의 조상이 되는 거죠. 조상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도이가하마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